이별을 하시잖아요. 이별 직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일단은 연락 가능한 소통 수단을 우리가 확보하는 겁니다. 네. 우리 카톡이나 인스타가 차단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단이 안 되게, 차단될 정도로 매달리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외를 하려면요, 연락 가능한 소통 수단을 우리가 확보를 하시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첫 번째.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휴식기를 가져야 돼요. 네. 왜냐면 우리는 이별한 순간 상대방 정보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남겨둬야 돼요. 연락 가능한 상태여야만 상대방이 SNS를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감정에 변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감지를 했을 때 어떤 근황 정보도 알 수 있고, 나에게 이제 이런 감정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후킹을 해서 딱 고리로 걸듯이 상대방을 자극을 해서 우리가 제외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소통수단이 남아 있어야 해요. 오늘은 이제 연락 가능한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상대방의 인스타를 비공개했다. 네가 내 정보 보는 게 싫다, 이런 뜻이죠. 일상을 이제 너랑 공유하지 않겠다. 네가 불편하다. 자, 우리는 이제 인스타 비공개함으로써 불편한 사이가 된 거예요. 지금 너와 나는 불편한 사이. 그 다음 B는 카톡을 차단했다. 이건 뭐죠? 너희 연락을 받지 않겠다. 안물안궁이야 너. 응. 아니야. 뭐든지 아니야 이제. 너한테 이제 관심이 없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카톡 차단까지 했다면요, 심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피해자, 나는 가해자, 그런 느낌이에요. 피해를 봤으니까 차단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심정은 어때요? 감정이 서로 대립 상태다. 서로 대립 상태. 나는 아직 미련이 있고 좋아하는데 얘는 밀어내는 상태. 감정이 대립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단까지 했으면 더 이상 건드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더 하게 되면 혹시 상대방에서 신고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폴리스가 찾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차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풀기 힘든 차단은 악감정에 의한 차단인데요. 뭐 예상되시죠? 바람, 폭력, 스토킹. 야, 여기다가 제일 심한 게 이게 부모님 욕을 했다던가, 부모님과 마찰을 겪었다던가, 가족과 얽혀서 일단 마찰을 겪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원수. 어떤 원수? 집안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풀기 힘들어요, 차단을.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깔끔하게 사과하시고 우선은 일단락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의 경우는 풀 수 있는 차단의 경우예요. 근데 뭐 개개인마다 성향 차이가 있고 상황이나 이별 이유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풀 수 있는 시간, 이거는 시간은 뭐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떨 때 그럴까요? 헤어져서 어색한 경우 차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차단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내가 내 마음이 편하려고 차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 마음이지 이거. 그 다음에 이별을 경험해 봤어. 몇 번의 이별을 경험해 보니까 차단이 더 낫더라. 경험적으로 학습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연인으로서 끝났어. 친구로 지내자. 나는 이렇게 주장했지만 상대방이 거절을 했어. 소통 니즈를 느낄 수 없는 경우. 나는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별 통보를 하고요. 죄책감을 느끼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차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카톡을 열어두면 오해할까봐 희망 고문을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런 경우랑 약간 다른데, 자,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냐면 내가 환승을 하고 전 여친 전 남친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거는 좀 나쁜 의도죠. 이렇게 해서 차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차단은 안 했지만 교류 자체가 없는 경우도 뭐 차단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톡을 차단하는 이런 심리는 뭘까요? 네, 이거는 결론은 하나다. 불편한 연락이 예상돼서 이게 올까봐 미리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네, 방어 차원에서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인스타 비공개 아까 뭐라 그랬죠? 불편하다 그랬죠? 불편해. 자, 카톡 차단. 이제 너한테 관심을 안 둘 거야. 연락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둘 다 무슨 뜻이에요? 나를 거절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인스타 비공개하고 카톡은 차단했는데 전화는 차단 안 했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네. 이게 세 개 다 차단하나 하나만 차단하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 연락수단이 카톡이나 인스타였기 때문에 얘네를 먼저 차단한 것 뿐이고요. 뭐 전화는 솔직히 얘는 안 받아도 되잖아요.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인스타, 카톡, 전화 중에 한 개 이상 차단했다 그러면 나랑 나를 거절한 거예요. 그냥 나랑 지금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나랑 지금은 손절하고 싶다. 그냥 내버려둬.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뜻을 극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연락을 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소통이 가능한 경우에 후폭풍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외를 하려면 가장 좋은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카톡과 인스타나 이런 SNS들이 지금 서로에게 공개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단 공개된 상태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업로드 하려고 하시잖아요. 업로드 하실 때는요, 내 기분이나 감정, 나의 의욕, 나의 기대, 나의 뇌피셜로 올리시면, 자 이러면 내 감정은 좀 편해지죠. 내 기분이 올려야 될 것 같아. 지금 감정이 막 그래. 의욕도 넘치고 기대감도 있어. 막 사진도 예쁜 거 찍고 오늘 멋지게 나왔어. 이러다 보니까 내 감정은 편해지지만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왜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상대방의 상대방 후폭풍 신호를 감지한 다음에 상황에 맞게 업로드를 해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나의 일방적인 기분이나 뇌피셜을 올리기보다는 상대방의 후폭풍 신호를 감지한 후에 상황에 맞게 업로드를 하는 게 자극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후폭풍 신호가요. 자, 나랑 헤어지고 상대방이 과한 모임이나 외부 활동 빈도가 막 늘었어. 평소와 다른 생활 패턴을 보내. 아니면 업로드 잘 안 하던 사람이 사진을 막 갑자기 막 올려. 많이 올려.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무료함과 공허함을 참을 수 없어서 지금 도파민 소비처를 찾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이별 후에 상대방도 나만큼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이별하고요, 감정적으로 우리는 데미지를 입잖아요. 네. 상처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데미지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 활동도 많이 하지만 얘는 반대로 돼요. 활동에 소극적이 된단 말이에요. 소극적. 그래서 어떤 푸사 사진 안 올려. 그 다음에 인스타 업로드 안 해. 그리고 친구도 안 만나. 심지어 들어 누워 있어.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만 처박혀서 우울한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A랑 B는 달라진 생활 패턴은 감정이 정확히 심리적으로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를
완전히 잊었잖아요. 나를 완전히 잊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평소 루틴대로요. 일상으로 이 복귀가 빨라요. 그러니까 평소 하던 대로 일상으로 복귀가 빠르다 그러면 이제 마음 정리를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 아까처럼 생활 패턴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폭풍하는 힌트. 그 다음에 우리 이별할 때는 차단을 안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차단을 해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풀어. 이거를 이제 반복하는 거지. 왜 그럴까요? 헤어진 원망 때문에 일단 열받아서 차단을 해. 했는데 하고 보니까 내가 또 보고 싶어져. 풀었는데 또 연락이 안 와.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또 차단을 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거는 무슨 뜻이시겠어요, 이게? 자, 보고 싶어졌다가, 예. 그래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와서 차단을 했다가, 또 차단을 하니까 또 연락이 안 올까봐 걱정이 되고, 이제 이렇게 또 심적으로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 그 다음. 나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남들한테, 자, 내 욕을 하고 다녀, 막. 내 욕을. 상처받은 게 떠올라서 너무너무 미울 때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이건 뭐다? 나한테 감정이 남아있어. 그래서 얘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내 가치를 막 욕하고 비난하면서 남들한테도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 이거는 뭐다? 잊은 게 아닙니다. 감정이 없다면 열받을 일도 없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나랑 들었던 노래, 사진, 글귀. 객관적인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우리 둘만의 의미 있는 그런 노래나 사진이나 글귀나 이런 것들을 올린다라고 하면 보고 싶기도 하고 연락했다가 거절당할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상태다. 내가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없으니까 괴롭다. 딱 그냥 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날은 좋아 보여. 그리고 어떤 날은 우울해 보여.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에게 셀프 응원을 막 한단 말이야. 자, 이거는 감정 기복 상태예요.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행복했다가 또 기분이 다운됐다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에 셀프 응원. 좋은 날이 올 거야. 자, 썩은 과일은 떨어져 나가야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올려.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보고 싶기도 하다가 연락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하고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는 상태야. 그래서 얘도 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괴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A에서 B, C, D, E, F 6가지 있잖아요. 아까 뭐였죠? A는 이제 외부 활동이 늘었던 거, 그 다음에 B는 외부 활동이 소극적으로 됐어. 얘네 둘 다 생활 패턴이
지금 달라진 거는 이제 그만큼 감정 기복을 겪고 있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C는 뭐였죠? 차단을 했다가 풀었다가 혼자 감정 기복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이제 D는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상태였죠. 그 다음에 이 F는 이제 E랑 F는 내가 보고 싶고 그리운데 보지 못해서 괴로운 상태. 이제 이런 6가지 후폭풍 오는 상황을 보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 6가지 후폭풍 상황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SNS에 과몰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내담자분들은 과몰입 상태예요. 왜?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지금은 상대방 SNS를 염탐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내가 이제 추측하고 상상하고 기대하고 그러니까 과몰입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내가 희망적으로 해석하고 바로 연락을 한다면, 자, 이걸 내가 봤어. 그럼 여기서 내가 바로 연락을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결과는 거절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자, 가치 회복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헤어질 때 옛날 그 모습 그대로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난 영상에 이제 어장관리 편을 보셨으면 나오는데, 우리 어장관리 때는 상대방이 이중 모션을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회복 없이 후폭풍 신호를 감지하고 연락했을 때는 거절을 당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이중 모션에 걸려듭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연락을 했어. 그럼 연락을 받아주지만 단답을 해. 그 다음에 막 나한테 성의 없이 답변하고, 그 다음 연락을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 되는데 완전히 늦게 하고, 늦게 답장을 막 해주고, 응? 받긴 받아도 되게 귀찮은 태도를 보여요. 아니면 뭐 일십 중간에 막 해주고, 그러니까 내 기대와 다른 이런 썩은 반응을 해준단 말이야, 상대방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 후폭풍을 보고 기대를 가졌다가 연락을 하게 되니까 이중 모션을 취해, 얘가. 그래서 여기에 내 멘탈이 박살이 나. 그래서 역시 이게 아니었나? 이게 아니었나? 하면서 여기에서 재회를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이래서 관리 기간에는 이제 이런 신호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연락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후폭풍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정확히 얘가 뭘까요? 후폭풍이요? 이 개념을 알려주는 그런 지금 영상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후폭풍은
지속 가능한 매력이나 안정감이 끊겼을 때 오는 괴로움. 후폭풍은 괴로움인데요. 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연애하면서 여러분들의 매력으로 충족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얻었는데 이게 지금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후폭풍이 온단 말이죠. 이거 우리 담배 끊었을 때 금단 현상 있죠? 금단 현상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별을 했기 때문에 이별로 인해서 쾌락도 끊기고 그 다음에 안정감도 끊겨버린 거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상대방이 혼자 힘들어하는 거는 맞지만, 네? 여러분이 상대방 힘든 타이밍에 상대방이 후폭풍이 왔어. 후폭풍이 왔다고 쳐요. 그럼 힘든 타이밍에 여러분이 기다렸다고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보고 싶고 궁금했어. 근데 내가 힘든 티를 내니까 여러분이 연락이 바로 온 거야.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힘든 거 어떻게 알고 연락했지? 이러면서 여러분의 미련 신호를 느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만나거나 연락을 했을 때 이 궁금증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감정이 안정된단 말이야. 역시 내가 힘들긴 했어도 다시 만나보니까 헤어지길 잘했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이 안정돼 버려. 그러면 이게 연락을 잘못하게 되면 이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폭풍 신호를 받다고 함부로 연락하는 거는 사실 모험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탄탄한 해결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선순위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1번 뭐다? 나이 떨어진 매력이나 나이 떨어진 신뢰감이나 한마디로 상대방의 니즈, 상대방이 원했던 거를 일단 회복을 하셔야 돼. 이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내 가치 회복을 홍보하셔야 돼요. 가치 회복을 알린다. 이거를 홍보를 하셔야 돼요. SNS 작업으로. SNS. 네, 요걸로 내 가치 회복을 광고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뭐지? 옛날하고 좀 다른데? 이런 이질감을 느끼셔야 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후폭풍 신호를 감지하고 이때 이미 상대방은 내가 약간 변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걸 보고 얘가 후폭풍을 느낀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때 후폭풍 신호를 감지하고 우리가 재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뭘로? 전화 말고 만남이나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카톡이나 문자 이걸로 재접근을 하셔서
그 다음 뭐다? 소통 가능한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네. 소통 회복을 해서 연락을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뭐래요? 연락 유지 기간 동안은, 자, 연락 유지 기간 동안은 뭘 한다? 자, 뭘 한다기보다 하지 않는다예요.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걸 안 하면 태도가 바뀐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성 감정이 되살아날 수 있어요. 되살아나서 제외까지 하게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1번 뭐다? 같이 해보. 그 다음에 같이 홍보. 3번. 그 다음에 후폭풍, 신호 감지, 밑에 재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연락 유지 기간 동안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성 감정이 되살아나게 되면 이제 제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후폭풍만으로 접근 시 확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후폭풍 신호가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의 주관적 해석이기 때문에 뭐다?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긍정 신호로. 그래서 당사자는 사실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후폭풍이라는 거는 이별 이유나 갈등의 심각성이나 뭐 여러분에게 그런 걸로 인해서 이 후폭풍이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에요. 유리할 수도 있고 뭐 영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폭풍 관련 영상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치 이게 오면 이렇게 제외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순서대로 따라 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후폭풍은. 네? 얘 왔다 제외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후폭풍 활용은 제외 과정의 한 단계이니까 이렇게 우선순위대로 밟아 나가셔야 안전하게 제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